할 수 있었어? 열이란? 그렇지. 다시 적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과학을 배울 때 내가 이번 단원에서 물질 자체를 배우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배우는지 구분을 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자, 열평형 파트 프린트 찾으셨나요?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도가 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떨 때 그러냐면 이렇게 큰 수조에 물을 담고 그 물은 뜨거운 물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그 안에다가 찬물이 담긴 컵을 넣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럴 경우에 찬물과 뜨거운 물이 이렇게 접촉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상황도 있고요. 여러분들 바깥에 추운 날 보시면은 의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나무 의자도 있을 수 있고 금속 의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어쨌든 금속 의자든 나무 의자든 다 누구와 접촉을 하냐면 차가운 바깥 공기랑 접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 찬 공기와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다른 온도의 물이 접촉을 하든지 어쨌든 얘네들은요. 서로 뭘 주고받냐면 열 에너지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상황, 온도가 서로 다른데 접촉했어. 그러면 항상 물체는 온도가 어떤 물체에서 어떤 물체로 이동을 한다?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네,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 열평형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험 문제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열평형 상태가 되잖아? 그럼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서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 에너지를 쭉 전달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도 차가운 공기가 금속 의자랑 만나면 이 금속 의자 열이 공기 중으로 빼앗겨서 얘도 둘 다 차가워져. 어쨌든 열 에너지를 주고 나면은 봐봐. 처음 뜨거운 물의 온도가 한 80도였다고 쳐봐요. 찬물의 온도는 한 20도였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열 에너지를 주다 보니 이 80도인 물이 얘보다 더 차가워질까요? 라는 거야. 더 차가워지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서로 같아져요. 서로 같아진다라는 게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같아지는 온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온도 차이가 만약에 크잖아요.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때? 열량도 많아지겠죠. 그쵸? 열량이 많아진다. 온도 차이가 크면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주고받겠지.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 온도 차이가 크면 좀 더 빨리 열을 주고받기도 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이 금속 의자든 나무 의자든 찬 공기를 만나면 어쨌든 찬 공기와 온도가 똑같아지거든?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 누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고 그랬어? 금속 의자가 더 차가운 것 같아. 왜 그렇다? 어. 맞아. 열을 빨리 빼앗아 가니까. 그치? 열을 좀 빨리 빼앗아 가니까 이럴 때도 뭔가 좀 차가운 느낌이 들 뿐이지 서로 이동한 열량은 또 같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내려가서 쭉 아래 보시면 요런 그래프 오늘 시험에 나왔었죠?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렇게 열을 주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열은 Q, 라지 Q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열 에너지가 절로 전달이 되는데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해요. 이 Q를 열량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의 양. 네. 열의 양이에요. 네.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 친구도 온도가 올라오고 이 친구는 좀 내려가면서 열평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전달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아래 이러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열평형 상태를 언제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두면 음식이 어떻게 되죠?
상하지 않죠. 왜 상하지 않을까요? 냉장고에게 열을 빼앗기니까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죠? 네, 이런 게 바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냉장고 안에 음식이 차갑게 보관되는 거. 음식 보관할 때 열평형을 이용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건데. 이게 뭘까? 이걸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죠. 온도계예요. 맞아요. 여러분, 온도계가 바로 열평형 상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온도계가 물에 이렇게 꼽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있었어. 한 50도짜리였다고 쳐봐요. 근데 이 온도계는 조금 더 낮아서 한 15도였다고 쳐봐. 그럼 이 15도가 물의 온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된다? 접촉한 순간 물이 갖고 있던 열을 얘한테 줘. 그러면서 이 친구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죠? 결국 서로 같아질 때까지 이 친구가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온도계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차갑게 보관하는 것들, 따뜻한 것들을 다 열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 자, 이제 내려가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실험도 할 수 있다는 거. 찬물, 뜨거운 물 저렇게 접촉시켜서 온도를 측정해 봅니다. 결국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이유가 왜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열 에너지. 맞아요. 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런 작업들을 한 겁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우리 오늘 비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도 했었어요.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얼마나 하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물 1kg를 1도씨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은 열을 가해줘야 돼. 그때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 그쵸? 어, 이거는 뭐다? 적어볼게요, 한번. 물 몇 킬로를? 1kg야. 1kg야. 1k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열량을 저렇게 약속해 놨어. 그치? 1kcal 할 거예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한번 2도씨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얼마나 열량이 필요하더라? 2kcal. 왜? 왜냐면 이렇게 온도를 많이 올리려면 상식적으로 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는 물을 1kg를 2도씨 올리는데 지금 여기 왼쪽 게 일로 왔지. 2kcal 필요하다 했었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 친구 뭐를 물을 1kg가 아니라 2kg 올리고 싶어. 2kg. 네. 2kg 올리고 싶으면은 그때도 열량이 얼마가 필요하다? 2kcal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였어? 우리가 전체 열량을 구할 때, 전체 열량 Q를 구할 때 어떤 게 필요했냐면, 물 1kcal에 대해서 먼저 약속한 대로 써놓고, 그 다음에 뭘 곱하면 된다? 온도가 만약에, 온도가 만약에 이렇게 두 배야. 온도 변화가 두 배면 온도 변화 두 배 한 거 그대로 해주면 되고 또 뭐 해주면 된다? 질량이 만약에 두 배면 그때도 두 배를 해주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질량은 m이라고 했었어요. 자, 결론은 여러분들 지금 요거 기본적인 열량에다가 기본에다가 온도 변화하고 질량을 곱하면 전체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엄청 헷갈릴걸? 자, 이런 거 꼭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영상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보셔도 더 좋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야. 엄마 이해돼? 이러면서. 알겠지? 네. 자, 이거 적어볼까요? 이게 온도 변화. 델타 T가 온도 변화. M은 질량이에요. 앞으로 M은 질량. 매스라 그러지, 영어로? 네. 템퍼러처의 T.
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 1kcal 물일 때만 1kcal라고 했었지. 자, 식용유면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0.5가 돼요. 그쵸? 이게 봐봐. 물질마다 다르더라 이거야. 물 1kg를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가 필요한데 만약에 식용유일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 식용유는 그것보다 많이 안 필요해. 한 0.5 정도 필요하더라 이거야. 모래는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 비슷해. 0.2, 5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바닷가 가면 모래가 그렇게 뜨겁잖아. 걔네들은 비열이 작아서 쉽게 우리 온도가 올라버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자리에는 우리가 물만이 해당하는 거 말고 이렇게 식용유일 때, 모래일 때 그때그때 다르니까 다른 숫자가 올 수 있다. 물질에 따라. 그거를 뭐라고 여기 정리했냐면 C. 비열이라고 했어요. 비열. 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을 시멘트 공식이라고 했었죠? CM 델타 T 해가지고. 왜 델타가 붙냐면 변화량을 델타라고 합니다. 온도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처음 온도나 나중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 변화가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물질마다 다른 단위 열량. 식용유일 때는 0.5, 모래일 때는 0.2, 물일 때는 뭐 1. 이렇게 다 그때그때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자, 좀 내려도 될까요, 이제? 네. 내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비열 정의 한번 내려볼게요. 어려운 내용이라 계속 복습을 해볼게요. 자, 정의. 여러분들 비열은 제가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혹시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 어? 뭔가 기본이 되는 열량이거든? 단위 열량. 좋아. 단위 열량이라고 할 수 있어. 한마디로. 그쵸? 단위 열량이야. 왜? 어떤 물질 몇 킬로를 그렇지, 반드시 1kg야. 1kg를 몇 도씨? 1도씨만 올릴 거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필요한 열량이거든? 근데 그게 물질마다 다 어떻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쵸? 물질이 뭐, 식용유, 그때그때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비열 공식은 아까 전체 열량 공식에서 거꾸로 쓰시면 돼요. 약간 잘못 썼는데. 어, 어. 잘못 썼어요? 그냥 찍찍 긋고, 네, 써주세요. 네, 볼펜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보세요. 비열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 요거 곱하기인 거 아시죠? 곱했던 거 다 넘겨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모로 나눠주셔야 되죠? m 곱하기 델타 t분의 q라는 거예요. 그쵸?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아마, 네, 여러분 여기 다 적으셨죠? 네, 이제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단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단위 쓰는 게 없었네. 단위 바로 적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공식에서 항상 단위가 오거든요. 아까 공식이 m 델타 t분의 q였잖아요. 자, q의 단위는 혹시 뭘까? q의 단위? q는 열량이니까 단위가 뭘까? 뭐였지? 열량 단위가? 킬로칼로리 맞아요. 킬로칼로리였고요. 아까 우리 질량 단위는 뭐였어? 킬로그램이었죠. 그쵸? 그리고 온도의 단위는 우리 뭐 썼어요? 도씨 썼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의 곱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게 단위예요. 네. 이게 비열의 단위입니다. 킬로 칼로리 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다. 이거 안 써도 돼. 모르는 사람만 써봐. 킬로 칼로리 퍼가 이제 요거 분모 나눈 거를 읽어주는 거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비열의 단위예요. 사실 요 내용이 옛날 여러분들 바로 위에 선배들은 1학년 때 안 배웠어요. 2학년 2학기 때 배웠어,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치? 그래서 옛날에 그런 병 이름 알죠? 중이병 아시죠? 왜 중이병 오는지 아시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어려운 거 다 배우거든. 그래서 그 중일병 환자들이 많았던 이유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이제 중일병이 걸리긴 해. 중일부터 어려워졌어. 아, 이해해. 여러분 어려운 거. 네. 자, 근데 천천히 복습을 하시면 과학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수학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타고 나야 됩니다. 수학 잘하는 사람들. 근데 과학은 좀 노력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좀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비열 이야기 계속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비열이 아까 물질마다 계속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물질의 이거라고 말하거든요? 뭐, 끓는 점도 물질의 이거? 녹는 점, 뭐, 아니면은 뭐, 밀도, 이런 거 다 물질의 티귿, 시읒, 이렇게 말하거든?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정답! 특성! 특성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예. 비열을 알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열을 알면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안다 이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얘가 누군지 알아보려면 비열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비열이 크다면 온도를 높이는데 열량이 더 많이 필요해요. 네,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Q는 C 멘트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질량도 일정하고 온도 변화도 일정해요. 근데 비열이 엄청 큰 애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열량도 같이 커지죠. 그쵸? 왜냐면 얘네 둘이 서로 비례하죠. 비례. 그치? 비례 아시나요? 비례? 네. 여러분들, y는 만약에 2 곱하기 x라고 쳐봐요. x가 1이면 y는 얼마죠? 2면요? 4. 잘 봐. x가 이렇게 2배 커지면 y도 2배 커지는 이런 관계를 비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반비례거든요. x가 1이면 y 얼마예요? 2면요. 그쵸. 얘가 이 2배 커지면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라고 하거든요. 요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C하고 Q는 서로 비례잖아요. 그쵸? 예. 자, 그래서 많은 열량이 같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책에는 없거든요,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물이 수증기가 돼도 물의 성질은 남아 있거든? 근데 비열은 좀 변할 수 있어. 누가 제일 온도를 올리기 쉽니, 지금? 물, 수증기, 얼음 중에. 수증기가, 얘가 비열이 제일 작아. 알겠죠? 온도가 확확 올라가.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허나, 물질마다 일단 다르다는 거. 이런 비열의 특징을 언제 활용을 할까? 짜잔,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잘 봐라, 얘들아. 첫 번째 그림하고 요 아래 그림 중에 누가 비열이 큰 거를 이용하는 그림 같아? 위쪽이야, 1층이야, 2층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 비열이 큰 걸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참고사항 한번 적어볼게요. 냉각수에 물이 들어가요. 이 냉각수가 물을 이용하는데 이유가 있어. 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뜨거운 엔진 주변을 돌아도 이 물 자체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엔진의 열을 최대한 물이 많이 흡수해줘갖고 자동차가 폭발하지 않게 도와줘. 자, 찜질팩에도 물이 들어가. 그래서 이 물이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최대한 자기 열을 품고 있으니까 잘 안 떨어져, 온도가. 그래서 저걸 하루내 갖고 있어도 쉽게 온도가 안 떨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온수관은 뭐냐면, 자, 요거 아래 거는요.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 난방용 온수관에도 이 관 속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 여기도 관 속에는 사실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있지만 이때는 물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또는 프라이팬을 이용하고 봐봐. 펜이나 관이 둘 다 금속이잖아요. 이런 친구들. 금속은 비열이 굉장히 작아. 작은 편이야. 그러니까 쉽게 쉽게 온도가 확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열을 주변으로 빨리빨리 전달해 주는 거야. 본인이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비열이 작으면 열을 자꾸 내보내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한번 표시해 보자면, 여러분들, 이 속에 뭔가 열을 품는 열 그릇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요 동그라미가 열 그릇이라고 쳐봐. 자, 동그라미는 열 그릇이야. 열 그릇인데, 이 열 그릇이 좀 큰 친구들은요, 이렇게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친구들은 그 열을 자기가 많이 포함할 수 있었어. 근데 열 그릇이 작은 애들은 조금만 포함하고 나머지 열을 어떻게 할까? 자꾸 내보내버리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열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친구들이 비열이 좀 작은 애들이라는 거야. 이런 애들이 비열이 작고요. 이런 애들은 좀 비열이 큰 애들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변에 자꾸 열을 내보낸다. 이런 친구들은 좀 비열이 작고 열그릇도 작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열을 가했어. 프라이팬에 열을 가했다? 그럼 우리는 음식을 익히고 싶잖아. 근데 그 열을 자기가 그냥 품고만 있어. 요리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도 온수관이 이제 뜨거운 물에 열을 받았어. 근데 그 열을 자기가 품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언제 따뜻해지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비열이 작은 물질을 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열이 큰 애, 작은 애를 그때그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열팽창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오투 한번 열어서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책을 열어보실게요. 네, 이제 드디어, 네, 언제 책을 열어보나 이랬지? 네, 책을 열어봅시다. 몇 페이지냐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또 생물부터 많은 것을 했어요. 아우, 생물 외우기 힘들었죠? 근데 또 잘 하셨습니다. 오늘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게요. 어, 네, 81페이지예요. 81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81페이지 풀어보시고 네, 답을 맞춰볼 건데요. 네, 81페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풀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풀었었구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거기 우리 내신 쑥쑥은 안 풀었죠? 몇 쪽이요? 내신 쑥쑥 89페이지는 안 풀었죠? 네. 거긴 안 풀어져 있죠? 네. 내신 쑥쑥 89페이지에 우리가 중요 빼고 2번, 4번, 5번, 뭐 7번, 8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2, 4, 5, 7, 8. 네. 89페이지에 2, 4, 5, 7, 8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고, 자, 보세요. 물질이 온도가 마구마구 높아지잖아. 그러면 그 온도가 높아질 때 이런 게 변한대. 물질에 이게 증가한대요. 어,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 기? 어, 길이 늘어나거나 좀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길쭉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왜 얘네가 증가하느냐? 입자에 무엇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까? 운동. 맞아. 잘했어. 나 움직임이라고 하려는데, 그냥 운동이라고 할래. 네.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래요.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이게 물질의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누가 제일 잘 늘어날까? 고액 중에,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잘 늘어나.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야. 알겠지? 항상 상태 그러면 기획고 중에 하나야. 근데 여러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액체와 고체 중간 사이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액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런 거는 중간이에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이해되시죠? 네, 그런 상태도 있지만 기체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전기적 특성을 띠는 애도 있는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 너희 너무 잘한다. 플라즈마 상태가 있어요. 그건 책에서는 안 다루지만 어쨌든 물질의 상태를 책에서는 세 가지 말할 때 기획고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죠? 자, 기체 상태일 때가 제일 팽창을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팽창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래 보실게요. 내려갑니다. 첫 번째, 바이메탈. 여러분, 메탈이 뭐죠? 금속이죠. 그 바위는 혹시 접두어인데 영어에서 몇 개를 뜻하는 접두어일까? 두 개. 맞아. 두 개의 금속이야. 두 개의 금속이 어떻게 됐단 얘기야? 딱 붙어버린 거야, 지금. 일부러 붙인 거야, 과학자들이. 왜 붙였냐면 저렇게 붙여놓으면 이 바이메탈을 스위치로 쓸 수가 있어. 한마디로 바이메탈은 스위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메탈을 가열합니다. 당연히 팽창을 해요. 하는데 얘는 많이 팽창하는 친구가 있어. 얘는 많이 팽창하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얘가 많이 늘어나 있죠. 그쵸? 휘어지는 거야. 휘어지면 스위치가 될 수 있대. 자, 왜 저렇게 휘는데 스위치가 되는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이거 반대로요. 반대로요. 요거 말고요. 만약에 냉각을 시킨다고 했고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냉각하면 어떻게, 냉각하면 어떻게 될까? 냉각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얼음 같은 거 되면 되거든요? 얼음 되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휘어집니다. 그럼 얘는요, 냉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처음 온도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 처음 온도. 저렇게 펴지는 거지, 그치?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온도가 만약에 평상시 온도 한 18도였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가 한 40도였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한 0도라고 쳐봐. 그러면은 냉각할 땐 저렇게 반대로 휘어. 왜냐면, 저거 적어주세요. 빨리 팽창하면 그만큼 뭐도 빨리 한다? 팽창하면 빨리 수축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뭔가 이 친구들이 팽창을 잘한다는 거는 수축도 빨리빨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전기 회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약간 코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회로가 책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봐야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 회로 한번 그려볼 건데 조금 복잡해요. 잘 쫓아오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 회로는 전선이 먼저 필요하죠? 네, 전선 한번 그리시고 그 다음에 건전지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게 건전지 기호예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어디가 플러스 극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적어놔. 나중에 전기 배울 때 또 물어볼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이메탈 하나 추가해 주실게요. 짠! 바이메탈이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버저 하나 달아둘게요. 버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건드리면 삐 소리. 정답, 소리 내는 거야. 회로가 연결되면 전류가 흐르면 소리 내는 도구거든? 저렇게 해놓고요. 이 친구 만약에 불꽃을 여기다 활활 이렇게 타오르게 했다. 어떤 일이 될까요? 얘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전류가 흘러서 그치, 소리가 나.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그렇지. 이게 화재 경보기의 회로야. 이런 걸로 스위치가 되네. 그쵸? 스위치 역할을 톡톡히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회로? 네, 이거 나중에 책에 보셔도 한번 그거 회로 따라 그려보시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내려갈게요. 이거 다 했어요? 네, 내려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 너무 집중 잘 해주셨는데 이것도 열팽창을 이용한 그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1, 2, 3, 4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1, 2, 3, 4 중에 다리 위에서 이음새 만들어 놓은 게 혹시 뭔지 아세요? 2번이에요. 다리 이음새. 여러분들 다리를 잘 보시면 중간중간 저렇게 약간 끊어져 있단 말이야. 왜냐면 다리도 철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가 굉장히 잘 늘어날 수 있고 잘 줄어들 수 있거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굉장히 만약에 붙어만 있었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어떻게 된다? 뭐, 다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어요. 다리 휘면 안 되겠죠? 네. 휘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이음새에는 일부러 틈을 만들어. 그럼 이 틈이 언제 좁아질까? 여름에 좁아질까? 겨울에 좁아질까? 틈이 좁아지는 거. 여름에 좁아지죠. 그쵸? 왜? 왜냐면 여름철에는 철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비슷하게 3번이 콘크리트거든요. 철근하고 콘크리트. 맞아요. 철근 앤드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는 복합 물질이에요. 모래도 섞이고,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 놓은 건데, 그 콘크리트 제품을 우리가 철근과 같이 발라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집을 짓는데 철근이 굉장히 잘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신기하게 이 우리가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질이 이 친구랑 이 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다행히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 만약에 얘는 안 늘어나는데 이 친구만 혼자 쭉쭉 늘어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집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겠죠. 4번은 뭐냐면 내열 유리예요. 여러분들 특히 유리가 원래 유리는 굉장히 잘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쉽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열에도 얘가 잘 안 늘어나게 만들어 놓은 유리예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가스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가스관에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봐봐. 여기 보면은 이 관들이 휘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쳐봐요. 특히 언제 문제냐면 이 친구들이 외벽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스가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콘크리트와 같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아까도 봐봐. 콘크리트하고 어때요? 서로 좀 다르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가스관에 있는 그런 어떤 관이 콘크리트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콘크리트와 연결된 부분이 이 가스관이 수축하면서 이 친구가 겨울철에는 가스가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일부러 여름철 이럴 때 얘를 일부러 직선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러면 이 친구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살짝 얘가 여기가 이제 살짝 덜 휘면서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휘어 놓는 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길 가다가 한번 이렇게 휘어진 가스관들 있는지 보세요. 틀림없이 콘크리트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특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런 거 보시죠? 그쵸?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열팽창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요 그림 한 번만 좀 더 보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지금 이 물에다가요, 누구를 넣은 거냐면, 하나는 일반적인 물, 하나는 에탄올이에요. 여러분, 에탄올 들어보셨나요? 에탄올은 알코올의 일종인데, 이 친구들을 동시에 뜨거운 물에 담가 놓으면, 이제 뜨거운 물과 접촉하면서 이 친구들이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팽창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에탄올이 나중 높이가 높죠. 그쵸? 에탄올이 더 팽창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야. 잘 봐. 팽창은 에탄올이 더 많이 했어. 물과 에탄올 중에 팽창은 얘가 더 많이 했어.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팽창은 이런데요. 자,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 온도는 어떨까? 나중 온도. 응, 응. 뜨거운 나중 온도는 어떨까요? 누가 그랬어?
같아요 정답이에요. 자, 적어보세요. 나중 온도는 물과 에탄올이 같아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볼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냥 물은 느린 거고. 이걸 뭐라 그러지? 열평형 때문이야. 그치? 봐봐. 팽창은 저렇게 할지언정 온도는 같을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이해되셨어요? 저거 온도도 에탄올이 더 높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온도는 같아요. 열평형에 의해서. 네. 정각이네요. 쉬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분들 물체를요 이렇게 가운데서 밀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죠? 그냥 앞으로 전진하죠, 그쵸? 맞아요? 앞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연필 한번 밀어보세요. 가운데 밀어보세요. 앞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가죠, 그쵸? 근데 얘를 요 끝에서 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렇게 오면 돼. 회전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연필도 끝을 밀면 회전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요 회전축 주변을 밀었더니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휘어지니까 많이 늘어나면 많이 휘어지면서 어떻게 된다? 네. 이런 느낌으로 얘네들이, 볼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얼음에다가 두 가지 금속을 올려놓고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 얼음이 녹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이 둘 다 똑같은 열량을 갖고 있었던 친구라고 해봐요. 그럼 어떤 친구가 조금 더 비열이 작은 친구일 것 같아, 얘들아? 비열이 작으면 레이어. A죠, 그쵸? 비열이 작으면 빨리빨리 열을 내보내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비열이 작다, 그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량을 받았다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거기 책으로 가서 한번 또 이어서 열팽창 관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였죠? 지금 아까 요 실험이에요. 종이와 알루미늄 열팽창 실험했던 거, 아까 저랑 같이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메탈 냉각시키면 수축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한 번만 더 볼까요? 바이메탈을 전기주전자에 쓰면은 전기주전자에서는 온도가 낮으면은 처음엔 오히려 봐봐. 화재 경보기는 처음에 연결이 안 돼 있지. 연결 안 해놔요. 근데 이 바이메탈 전기주전자는 온도가 낮을 때 일부러 연결을 해놔. 연결을 해놓고 이제 열을 다 계속 얘가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오히려 끊어지게 하는 거야, 그때. 그때는 끊어져서 더 이상 물이 더 많이 뜨거워지지 않게끔,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도 이런 원리예요. 주전자나 다리미는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다? 오히려 끊어놨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주전자나 다리미는 같은 원리. 화재 경보기는 조금 다른 원리. 나 요 얘기했었고, 네. 우리 이어서 여기 풀어볼게요. 개념 쏙쏙. 83페이지 풀어보겠습니다.